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얘기해주세요. 딱 한 문장으로. 아직 코로나다. 옷만이라도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원래 작년부터 컬렉션들에서 이제 움직임이 막 꿈틀꿈틀했던 게 아직 아니야. 머리끄댕이를 약간 잡혀서 다시 끌려온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칼라. 이 칼라는 2022년 SS 컬렉션을 발표할 당시에 팬톤사에서 제시한 칼라 트렌드예요. 디자이너들이나 그런 쪽에는 거의 한 1년 전에 공개가 됐다는 얘기고,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기본 칼라들이고, 포인트 칼라로 가장 핫한 칼라, 저 보테가 베네타 그린. FW 때 엄청 유행을 하고 있죠, 저 초록색이. 그쵸? 얼마 전에 팬톤에서 2022년 대표 칼라로 선정을 한 게 베리페리. 라임이 베리 페리. 이름이 너무 상큼하다. 그쵸? 좀 귀엽게 해주세요. 베리페리? 이 꽃은 뭔가요? 페리라는 단어가 온 기원이에요. 페리 윙크? 제비꽃 같은 꽃이라고 해요. 항상 기존에 있던 칼라 중에서 대표 칼라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베리페리가 팬톤사 역사상 처음으로 팬톤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칼라를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경우예요. 올해. 제 눈에는 기존에 보던 연보라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팬데믹 시대에 축 처져 있지 말고 에너지를 가지고 임해보자, 칼라로라도 약간 희망을 주고자 하는 강력한 팬톤사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저희 채널에 또 남성 구독자분들이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딱 이 색깔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연보라색을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저희가 근데 우연히 저번 주 촬영 때 둘 다 이 색깔 옷 입고 나왔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 뭐 입고 나왔지? 이런 연보라색 자켓을 입고 나오셨어요. 아 맞네. 네. 저는 그때 이걸 몰랐거든요. 왠지 그날 그게 끌려서 입고 나왔는데, 나실님도 우리랑 입 맞춘 게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입 맞춘 게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니었잖아요. 입을 맞추다 그 의미가 통하는데 왜 당황하고 그러세요 괜히. 팬톤사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칼라 베이스도 같이 제안을 해줬어요. 이런 쪽은 약간 여성분들이 시도하기 좋을 칼라 배합인 것 같고, 이런 정도는 다 남성분들이 있으신 칼라잖아요. 만약에 옷이 힘들다고 하면은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정도로 나는 트렌드를 읽고 있는 남자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가장 이제 대표적인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Y2K예요. Y2K?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두가 됐던 단어긴 한데, 그게 점점 올라와서 2022년에 약간 정점을 찍는 느낌? Y2K 패션이 뭐냐면은 정확히 이제 90년대 유행을 했던 그런 패션과 2000년 들어서면서 7, 80, 90년대 유행했던 모든 패션들이 종합적으로 2000년대 소비가 됐어요. 광범위하겠네요. 광범위하면서 약간 레트로하죠. Y2K 유행 중에 브라탑, 자켓 안에 브라탑만 착용을 하신다든지, 레이어드하는 느낌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셔츠라든지 위에 브라탑을 하나씩 걸쳐가지고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브라탑이 유행이라서 뱃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남성분들은 브라탑 안 입나요? 왜 다행히도. 여자들만 뱃살 관리해야 돼? 아니요, 저도 입을 수 있는데. 도전! 또 하나가 로우라이즈 진이에요. 배꼽이 다 드러나고 벨트의 선이 골반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뜻이죠. 어렸을 때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힙합 같은 거 맞아요. 바지가 엉덩이 중간에 있고 그때는 로우라이즈 데님 이런 고상한 말을 잘 안 썼고, 약간 똥꼬 팬츠 약간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남성분들은 그런 똥꼬 팬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은 바지인데 단순히 이제 허리선이 거기에 위치를 해 있다거나 아니면은 초미니 스커트 있잖아요. 시작도 아래서 하고 시작하다가 바로 끝나는 그. 이걸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우미우에서 초미니 스커트를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막 자르다 보니까 흰색 주머니감이 너덜너덜 나오고, 미우미우 로고가 긴 속옷을 또 따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게 핫한 거예요. 지금 세트를 못 사서 그렇게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몰라, 저 그냥 주워 들었어요. 점점 사짧아지는 거였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막 이마크 퍼진 거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짧아지면 방심하고 있던 사람들 되게 난립니다. 또 하나는 드레스 오버 팬츠라고 해서 바지 입으시고 그 위에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를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는 그런 루킹이 또 유행이에요. 본더치 모자. 브랜드 이름이죠, 이거. 본더치는 브랜드 이름이고요. 트러커 햇의 선두주자에 쓴 브랜드가 본더치였어요. 아, 이거 나 중학교 때인데. 트러커 캡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고가 높고, 앞에는 로고나 그런 것들이 있고, 뒤에는 메쉬를 되어 있고, 걸쳐 쓴 느낌? 약간 삐뚤랗게 귀엽게 쓸 수도 있고, 주시코뚜르. 한때 길 가면 여자들의 교복처럼 느껴질 정도로 벨벳 소재로 된 거 엄청 입고 다녔잖아. 작년부터 벨벳 소재가 좀 유행을 했죠. 집에서 입는 스웨트 착장이 몸에 핏
10대는 착장으로 좀 많이 바뀔 예정이에요. 옛날에 딱 이효리가 맞아요. 이효리 씨가 그 당시에 입고 나오셨던 모든 의상이 2022년에 핫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더치 쓰고 보잉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핫팬츠 입고 웨스턴 부츠 신고 약간 요런 느낌. 그때 또 이효리 씨가 유행을 시켰던 아이템 중에 아디다스 3선 추리닝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마 다시 유행을 할 거예요. 뭔가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는 2022년에 Y2K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10대, 20대 분들께서는 MZ세대? 요 20년 전의 패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슬퍼. 패션은 돌고 돌고 돌아서 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주기가 얼마나 돼요? 예전에는 이게 10년 주기라고 했는데 지금 강산이 2번 바뀌어서 20년 만에 왔네요, Y2K가. 요건 Y2K와 일맥상통하는 느낌인데 지겨우시겠지만 또 하나의 큰 키워드는 레트로죠. 첫 번째는 바시티 자켓. 바시티 자켓이 뭔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대학 과잠바? 바시티 자켓이랑 네. 또 같이 유행을 한 게 대학 티거든요. 아이비리그라든지 뭐 예일. 옥스포드. 사실 하버드를 안 나온 사람이 하버드 티셔츠 입고 다니면 좀 웃긴 거 아니에요? 관광객 느낌으로 입을 수는 있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과 잠바랑 과 티 팔 네. 거예요. 그런 거 입고 다니시는 게 저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조금 그렇죠. 더 보여주면서 애교심, 애교심? 이런 애교 말고 나의 애교심. 두 번째는 가디건. 니트류가 사실 인기가 계속 없었어요. 스웨트 팬츠나 스웨트 후드티가 유행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소재로 니트가 제시가 되면서 이런 가디건들도 이제 같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SS에 아우터 대신 착용하시기도 좋고 요새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체온을 유지해주고 더우면 바로 벗을 수 있고 약간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니트 아이템 중에 빅 트렌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스웨터 조끼. 이 순간을 기다렸다. 재작년 뭐 FW부터 해서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약간 응팔템이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저도 집에 5개 있을걸요? 이센스 같은 사이트에도 니트웨어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니트 조끼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인기라는 게 아닌 얘기인 거죠. 또 레트로 아이템 중에 반스 같은 운동화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체커보드 패턴이 지금 유행입니다. 보통 큰 사이즈의 그쵸. 기원이 많이 유행이고 루이비통에서 다미에르 패턴으로 보여지는 것도 체커보드. 보테가 베네타 인트레치아도 그 패턴도 어떻게 보면 큰 그쵸? 덕자무늬 체크예요. 전체적으로 체크가 유행이다. 그리고 약간 좀 지겨운 트렌드인데 타이다잉. 예전에는 티셔츠에 국한돼서 타이다잉이 많이 보여졌는데 아우터라든지 드레스, 셔츠 이런 다른 아이템들로 옮겨가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으로 타이다잉이 많이 보여질 거다, SS에. 루즈 피친, 통이 넓은 힙합 바지 같은 느낌. 네. 새롭게 등장한 팬츠로는 카고 팬츠가 있어요. 저 이거 너무 후회가 되는 게 4년 전 스트릿에 이제 들어오면서 조거 팬츠 아니면 스웨트 팬츠류만 입겠구나. 카고 팬츠를 다 팔았는데 금방 또 돌아왔어요. 사실은 투박한 카고 팬츠가 아니고 조금 더 미니멀하고 드레시하게 바꾼 카고 팬츠가 유행을 할 거라고 해요. 물론 유행을 하겠지만 보통의 소비자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그런 드레시한 카고 팬츠보다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카고 팬츠들도 같이 유행을 하지 않을까. 올여름에는 카고 팬츠 반바지, 카고 팬츠 조거 이런 거 다시 꺼내 입으셔도 된다. 버뮤다 팬츠, 남성복 여성복 할 거 없이 올해 여름에는 반바지의 길이가 초미니 아니면 무릎 기장, 중간 기장은 없어요. 제가 코스에서도 정말 많이 봐서 살까 말까 했었거든요. 특히나 통이 넓은 버뮤다 팬츠가 유행이고요. 30대 분들은 기장 짧은 반바지 여름철에 입기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 하세요. 무릎 기장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어글리 운동화는 아웃 오브 트렌드고 어글리한 느낌이 구두로 많이 넘어왔어요. 둥글거나 네모나고 뭉뚝하고 미적으로 사실 이쁜 구두는 아니에요. 난쟁이들이 신을 것 같은 막 이상한 구두 있잖아요. 구독자들을 폄하하시는 거 아니죠? 판타지 속에서 쓸 것 같은. 맞아요. 통굽으로 굉장히 크다든지 그런 구두들이 유행을 할 거고 클록 샌들, 남학신 같은 느낌인 거죠? 여기서 좋아하는 거를 골라봐라 하면 한두 개밖에 고르지 진짜요? 못하고 나머지는 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2022년 끝자락 되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을 내 그럴 수 모습이 있어요. 보여. 앞서가는 분들이 그쵸? 제시를 하고 즐기고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게 유행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실 거고 나도 그냥. 모르게 네. 즐기게 되실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익숙하신 거.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사랑을 했던 라운지웨어. 코로나가 끝나면 버리게 될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다시 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냐면은 그냥 바지인데 소재가 스웨트로 된 바지라고 개념을 바꾸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추닝을 버리고 스웨트팬츠로 입어라.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아니면 주말에 놀러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바지만 스웨트 팬츠를 입는다든지 위에 후드티만 편하게 입는다든지 해서 격식 있는 아이템들과 믹스앤매치하는 게 올해 트렌드로 제시가 됐고요.
있고요. 니트웨어 제가 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니트로 된 스웨팬츠 형태의 바지라든지 후드티인데 니트로 됐다는 이런 아이템들 또 유행이고, 오버사이즈는 물론 스트릿웨어 오면서 유행된 것도 있지만 라운지웨어도 같이 그 유행에 한 몫을 했어요. 오버사이즈가 약간 지겨워지면서 자켓이라든가 팬츠 같은 게 조금 더 핏하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옷이든 너무 딱 붙게 입는 거는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 보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멀리즘은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트렌드죠. 더 이상 편하게 입는 것도 싫고 그러고 싶다, 한번 세팅하고 싶다. 요거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관련이 많이 없는 트렌드인데, 파티웨어.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홈파티를 많이 해요. 파티웨어 같은 느낌의 옷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요. 인증샷을 남기는 거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파 브랜드에서 트렌드를 맛볼 수 있는 아이템들 정도로 즐기시는 게 어떨까. 같은 의미로 비비드한 컬러, 핑크, 뭐 라임, 뭐 이런 컬러들이 맞아요.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톤들이 메인 컬러의 트렌드지만 네온 핑크처럼 눈이 부실 정도의 비비드한 컬러도 포인트 컬러로 유행을 할 거라는 거. 또 하나, 여성복 쪽에서 메인 트렌드가 글리터링 패브릭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소재들. 치킨 툭툭툭 붙어있는 거 꾸준히 나오기는 했어요. 올해 가장 좀 폭발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 자라에 가서 봤을 때 느꼈거든요. 매장 가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옷들 보면은 또 마음이 좀 약간 설레잖아요. 한동안 못 입었기 때문에 그런 옷들 입고 싶다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패턴 믹스앤매치, 꽃무늬에 체크에 뭐 미친 듯이 코디를 해보는 거죠. 외국에서 약간 사이키델릭 트렌드랑도 이어지는 트렌드인데, 몽환적인 느낌을 의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저처럼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도하기 힘든 트렌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인스타 같은 데 검색해보면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요? 아직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나 수트가 기술적으로 정점에 있는 옷들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트 같은 것들이 많이 컬렉션으로 보여지는데, 유행하는 핏은 릴렉스드 핏일 거다. 맥시멀리즘이 사람들의 감춰진 욕망을 분출하고 싶은 트렌드잖아요. 가장 메가 트렌드로 온 것이 요거예요. 컷아웃. 약 400명의 디자이너들의 만벌의 옷을 조사를 했더니 10%가 컷아웃 디테일을 쓰고 있더래요. 특히 여성복에서는 니트웨어에서 많이 선보이고 있고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작년 말부터 니트류를 보는데 커티된 포인트들이 다 있어. 춥지만 드러내는 게 유행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왔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노출을 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데이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런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성적인 매력을 성적인 욕구를 표현한 디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컷아웃이. 물론 남성복에서는 조금 어려운 디테일이긴 한데, 저건 이제 스테판 쿡이라고 남성복 디자이너 중에 컷아웃 디테일을 가장 잘 쓰신 대표적인 요즘 인기 있는 디자이너인데, 저런 옷들은 사실 입기가 좀 쉽진 않죠. 안에다가 뭔가 비슷한 톤으로 매치를 해서 입으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스루 니트라고 해서 이런 아이템들이 남성분들한테도 좀 인기예요. 젊은 분들이 많이 레이어드해서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옷에 어디 구멍이 있고 절개가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트렌드라는 걸 알고 계시면 옷 사러 갔다가 이거 옷이 왜 이래요? 약간 이런 멘트 정도는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요 컷아웃 디테일의 이제 유래예요. 바티콘 가면은 군의병들이 다 입고 있잖아요. 저런 옷 입고 있잖아요. 중세 시대 때 이제 전장터에 나갔다 오면은 칼 같은데 옷이 이렇게 찢겨져서 구멍 난 대로 안에 있는 옷이 약간 삐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용맹이 싸움을 하고 살아 돌아왔다 상징이 되고 유행이 되면서 의복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슬릿이라고 하는 옛날 디테일인데 요즘에 이제 컷아웃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유래가 되게 새롭네요. 새로운 트렌드는 아닌데 콜라보레이션이 지겨워진 지도 꽤 됐죠. 왜냐면 요새 뭐 개나 소나 다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올해 제시가 되는 콜라보레이션은 상상하기가 힘들었던 조합이에요. 구찌와 노스페이스라든지, 하나는 하이엔드 브랜드고 하나는 아웃도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밸류가 비슷하다고 보긴 힘들어요. 구찌와 발렌시아가 둘 다 이제 빅하우스잖아요. 뭔가 루이비통과 에르메스가 콜라보를 한 느낌이야. 물론 구찌와 발렌시아가는 소속이 같습니다. 콜라보가 성사되기가 쉬웠죠. 팬디를 킴 존스가 맡고 있거든요. 되게 특이한 게 베르사체랑 컬렉션을 진행하는데 디자이너를 바꿔서 진행을 했어요. 팬디를 디자인하는 킴 존스가 베르사체를 디자인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한 번쯤 상상은 해볼 수 있어도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현실이 됐어요. 이게 시발점인데, 앞으로는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트렌드고, 또 하나는 메가 브랜드들에서 셀럽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디올 같은 경우에는 트래비스 캇이랑 콜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컬렉션의 메인 아이템들이 콜라보레이션 아이템들이었어요. 킴 카다시안이랑 팬디랑도 얼마 전에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저 라인도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콜라보레이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끝은 어디인가 알 수가 없는 거지.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같이 상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참 나도 뭔가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도 좀 담겨있는 올해 아웃트렌드가 될 것들을 제가 이제 꼽아봤어요. 패니백, 허리에 차는 벨트색부터 나노백까지 포함입니다. 가방이 이제 커질 예정이에요. 미니백이나 나노백은 올해까지도 유지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핫한 트렌드는 아니다. 어떤 가방들이 유행을 할지 걱정이네요. 네? 왜 걱정인가요? 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야 되잖아요. 네. 모노그램, 재작년부터 뭐 구찌라든지 디올이라든지 각 브랜드에서 내세우는 로고가 반복되는 패턴들이 사라지진 않지만 트렌드에서 이제 내려온 느낌이에요. 깔끔한 거? 브랜드 네이밍을 감추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트렌드를 예상을 하고 있고, 탑 트렌드에서는 이미 내려왔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한창 유행을 했던 스몰 선글라스 이제 아웃 트렌드예요. 반대가 그렇죠. 이제 빅 선글라스가 오겠죠. 약간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는데 조던이랑 덩크는 작년에 엄청 메가 트렌드였고 올해 포스가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 모델 얘기는 아니고 스트릿웨어가 아웃 트렌드예요. 슈프림이라든지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모델 같은 것들이 기가 많이 꺾일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건 한정판이라는 느낌이 강한 아이템인데 너무 많은 대중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저도 나이키 운동화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지가 약간 반년이 넘었어요. 조던 덩크에서는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내면서 그것도 약간 지쳐요. 일주일마다 하나씩 나온 느낌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콜라보레이션 아이템을 구해도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헌신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재벌이 아닌 이상 이 모든 신발을 모으기 힘들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것도 있고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나 팬데믹 시기에 집에만 있는데 신지도 않은 신발을 내가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열된 시장 속에서 발을 이제 빼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일 거예요, 올해도. 근데 약간 탑 트렌드 아이템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른 브랜드를 찾아보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나이키가 본연의 의미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패션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운동화 브랜드로서의 나이키.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감히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독일군 신발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신고 다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멋져 보이지가 않아요. 요 두 아이템은 클래식 아이템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편해서 신는 거야 아니면 오늘 착장에 그냥 어울려서 신는 거야 정도로 신으시면 오케이. 근데 이게 더 이상 신는 사람을 트렌드세터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어글리 슈즈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죠. 새로 들이시는 건 안 돼요. 있는 거 신으시는 건 오케이. 어글리 슈즈보다는 어글리 구두. 조금 더 드레스업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될 것 같고 롱패딩 진짜 버릴 수 없는 아이템인데 롱패딩은 사실 트렌드에서 완전 지나갔어요. 짧은 게 있어도 맨날 잡는 건 롱패딩이야. 이게 제일 따뜻하니까 기능적으로 롱패딩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 이해는 돼요. 트렌드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완전 아웃 트렌드이기 때문에 멋부리는 용도로는 아니다. 몸을 그냥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의식주의 느낌으로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곰돌이 같은 플리스 올해도 엄청 많이 입으시잖아요. 점점 롱패딩처럼 아웃 트렌드가 되지 아이템인데 지금이 약간 유행 피크예요. 올해 어떠한 패션들이 핫할지 좀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원말웨어로 좀 이지룩이 남아있는 게 너무 좋고요. 저랑 너무 생각이 똑같아요. 전 집에 스웨트팬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일단 버텨보려고. 여름이 다가오면 조금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내 옷장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022년 트렌드함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